안녕하세요. 국제결혼상담소입니다. 오늘은 30대 후반의 한국 남성 A씨가 베트남 여성과의 영상통화를 계기로 진심 어린 사랑을 찾고 결국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의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각색되었으며 이름, 지역 등 일부 정보는 개인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A씨는 올해 38세. 경기도 남부의 한 산업단지 근처에서 작고 오래된 가구자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이었지만 실상은 직원 두세 명이 번갈아 일하는 사장보다는 현장 직원에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자재 트럭을 받고 철제 프레임에 목재를 끼워 맞추는 반복된 작업. 직원 퇴근 후엔 혼자서 물건을 정리하고 견적서를 쓰고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된 채 공장 한쪽에 마련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몸이 힘들다기보다는 그냥 사람 목소리를 하루 종일 못 들을 때가 많았어요. 한때는 친구들과 술자리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졌죠. 주말엔 혼자 차를 몰고 근처 카페를 돌거나 넷플릭스를 정주행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혼자가 익숙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A씨는 평범한 연애도 특별한 연애도 다 해봤습니다. 29의 진지한 결혼을 생각했던 연인과는 바빠서라는 이유로 끝을 맺었고 그 이후엔 어느새 연애 자체가 귀찮아졌습니다. 소개팅은 몇 번 있었지만 사업을 혼자 하신다니 불안정해 보여요. 직원이 그렇게 적으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런 말들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비 오는 토요일 오후, 늦은 점심을 먹고 텅 빈 공장 사무실에 앉아 유튜브를 켜던 A씨는 국제결혼 진짜 행복한가요? 라는 영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영상에는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조건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사랑을 찾고 가족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희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영상, 또 다음 영상까지 넘기다 보니 어느새 A씨는 그 안에 등장하는 남자들의 고단한 표정과 작은 행복에 웃는 모습에 이입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혼자였구나. 근데 저 사람은 지금 옆에 누가 있네. 그날 밤 A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다시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고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그걸 꺼내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A씨는 한 중소형 국제결혼 매칭 플랫폼에 가입합니다. 이름을 적고 나이를 쓰고 직업과 간단한 자기소개까지 작성하면서도 내심 걱정이 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만나야 하나? 설마 진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망설임 끝에 A씨는 내가 먼저 한 발짝 내딛어야 누군가와 마주칠 수 있다는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청한 첫 영상통화의 상대가 바로 미라는 이름의 베트남 여성입니다. 영상통화가 처음 연결되던 순간 A씨는 약간의 긴장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 미 씨의 얼굴이 떠오르는 그 찰나, 마치 면접을 보는 것처럼 손에 땀이 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우 오빠. 어색한 인사로 시작된 첫 통화. 말이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웃음을 지으려 애썼고 그 미소가 오히려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통역사는 화면 한쪽에 있었고 말이 오갈 때마다 한 템포씩 늦었지만 그 기다림조차도 설렘처럼 느껴졌습니다. A씨는 미 씨의 첫인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맑고 조용한 사람. 그런데 눈빛에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 씨는 당시 26세. 호치민 시내에서 작은 로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미 씨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이후 어머니가 혼자 생계를 이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카페에서 버스로 30분쯤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었고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버스 정류장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미 씨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엄마는 제 친구예요. A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고 합니다.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그녀의 사람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 두 번째 통화에선 조금 더 많은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A씨는 미 씨에게 물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예요? 혹시 한국 드라마 본 적 있어요? 그녀는 사랑의 불시착을 본 적이 있다며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리며
현빈 멋있어요. 라고 웃었습니다. A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평소엔 낯가림이 심한 그였지만 이상하게 미씨와 대화할 때만큼은 부담 없이 편안하게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미씨는 매번 통화 때마다 작은 정성을 담아 뭔가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카페에서 만든 베트남 커피를 보여주며 이거 한국에 가져가면 오빠한테 줄게요. 또 다른 날엔 자신이 직접 꿰맨 작은 파우치를 보여주며 엄마랑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던 세 번째 통화 날, 미 씨는 갑자기 테이블에 앉더니 종이로 포장된 빵을 꺼내 카메라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반미 만들었어요. 오빠 이거 나중에 해줄게요. 맛있어요. 빵 속엔 고기, 오이, 당근, 고수, 정성껏 채워진 속재료들이 눈에 보였고 그걸 들고 수줍게 웃는 그녀의 모습이 A씨에게는 더없이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A씨는 자신이 누구에게 이렇게 기다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 사람이랑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식탁에 앉아 있고 싶다는 마음. A씨는 그녀에게 특별한 이벤트나 조건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영상통화였지만 그 안에는 말보다 진한 감정이 오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A씨는 통화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 공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 혼자 먹은 점심 메뉴까지 자연스레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A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점점 마음을 주고 있구나. 미 씨와의 영상통화가 한 달, 두 달, 그리고 어느새 세 달을 넘어가던 어느 날 A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빠지고 있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외로운 마음 때문은 아닐까? 감정은 자라났지만 그 감정을 확인할 현실은 없었습니다.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같이 밥 한 끼 먹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서로의 냄새조차 모른 채 작은 화면 속 얼굴을 보고 매일 웃고 있는 자신이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어린 여자가 왜 너를 만나? 요즘은 다 비자 받으려고 접근하는 거야. 3개월 영상통화? 그걸 믿냐? 가족, 친구, 심지어 회사의 오래된 거래처 사장님까지 A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A씨도 이해는 됐습니다. 본인이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미 씨와 영상통화를 해본 사람은 없다는 것. 미 씨는 늘 같은 태도였습니다. 자신을 꾸미려 하지도 않았고 상대가 사장이든 노동자든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씨가 미야, 나 사실 돈 많지 않아.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공장이야. 라고 말했을 때도 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빠가 일하는 거 저는 좋아요. 그 말에 A씨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괜히 카메라를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구나.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일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혹시 착각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A씨는 결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조급하지 않게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상통화는 3개월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A씨는 미 씨의 어머니와도 2차례 통화했습니다. 생각보다 차분한 분이었고 딸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전형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에게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그녀는 미소만 지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딸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딸이 알아볼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A씨는 알 수 없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가 속한 가족의 온기를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 단 한 번도 미 씨는 언제 결혼할 거예요? 한국에서 집은 있어요? 돈 얼마나 벌어요?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빠, 겨울에 손 시려워요? 입에서 김 나와요? 눈 진짜 이렇게 하얘요? 이런 순수한 질문들 앞에서 A씨는 매번 웃으며 대답하면서도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통해 세상을 궁금해하고 있구나. 또 하루는 A씨가 미야, 요즘 일도 힘들고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여서 솔직히 좀 지쳤어. 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 미 씨는 통역 없이도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오빠 옆에 제가 있어요. 그 순간 A씨는 화면 너머에서 자신의 등을 토닥여주는 듯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확실히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A씨가 진짜 사랑이라는 걸 믿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2024년 가을 A씨는 결심했습니다. 3개월이 넘는 영상통화, 서로를 알기 위한 수많은 대화들, 그리고 마음속에 조금씩 쌓여온 확신. 그는 직접 베트남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화면만으론 다 전해지지 않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숨결, 분위기, 말투, 온기. 그런 걸 실제로 느끼고 싶었어요. 출국 전날 밤 A씨는 공장 사무실에서 작은 캐리어에 평소 입던 셔츠, 그리고 한국 전통 과자 몇 봉지를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녀 어머니에게 드릴 인사 선물도 넣었죠. 그리고 다음 날 베트남행 비행기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지금 가는 길이 나에게 어떤 시작이 될까? 하노이 공항에서 호치민까지 또다시 비행기로 이동한 뒤 호텔에 도착한 A씨는 다음 날 아침 미 씨와의 첫 대면을 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텔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고 미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긴 머리를 반묶음으로 넘긴 채 작게 손을 흔들며 A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오빠, 그 짧은 인사 한마디, 그 속에 담긴 모든 감정들이 A씨의 가슴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쌓은 시간이 그 짧은 오빠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 나는 포옹은 조심스러웠고 처음 나란히 걷는 길은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호치민 시내를 함께 걸었습니다. 사이공 강변을 따라 난 산책로, 노점에서 파는 연유 커피와 쌀국수, 오토바이 소리로 가득한 시장 골목. A씨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순간이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습니다. 오빠 맛있어요? 같이 먹어서 더 맛있네. 그렇게 하루 이틀이 흘렀고 A씨는 미 씨의 어머니 집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낡은 벽에 작은 선풍기 하나, 식탁엔 직접 만든 반미와 허브차, 그리고 그 속에서 오랜만에 느낀 가정의 공기. 어머니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A씨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 많이 착해요. 한국 가도 잘 부탁해요. A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 내 가족이 되어도 좋겠다. 며칠 뒤 그들은 호치민 시청 근처의 인민위원회에서 결혼 등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의 서명이 들어간 종이를 받아들고 나란히 사진을 찍던 그 순간 A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물론 현실은 아직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결혼 비자 서류 준비, 한국 초청 절차,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문화적 차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A씨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남편이자 누군가의 딸에게 든든한 사람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은 내년 봄 미 씨가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지금도 매일 영상통화로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있습니다. A씨는 말합니다. 영상통화 3번이 시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의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한 걸음씩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국제 결혼에는 늘 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나이, 국적, 언어, 경제 상황.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국제 결혼 상담소는 앞으로도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따뜻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